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잘 하셨나 모르겠네. 저기 아까 이제 기록 관리는 다시 뭐 좀 하시면 검토하시면 되고 아까 그 제가 그 여기 평탄 출장소 요 주변 가로 한 거는 좀 찾으셔갖고 좀 어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좀 표창 좀 상신하시기 좀 네, 우선 당부드립니다. 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저렇게 가로 도로에 저렇게 계획하고 하는 게 드물잖아요. 아직도 일반적으로 그냥 도로 2차선, 2차선, 4차선이면 딱 하고 그냥 인도 이 정도 설치하고 뭐 시골 지역은 가보면 보도도 없어요. 갓길도 없고 또 해도 그냥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중반인가 뭐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행정 수요의 변화에 맞는 조직 운영인데요. 여기 이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 인력 배치하신다. 저는 이거 바람직한 배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다양해지다 보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배치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리 평택시의회 속기사도 두 분이 네 분 중에 두 분은 이제 정규직 공무원이시고 두 분은 5년 기간제 공모 방식으로 해서 채용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의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없었긴 하지만 제 이랬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도 이제 정원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원 외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속기사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원은 당장 개정 뭐 시간이 걸리고 이제 시간 선택제의 경우에는 정원 외에 인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요구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 그럼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5년 다닌 속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네. 예. 그러면 다시 재공모해서 탈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집으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직장을 알아보시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5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정원 구조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네, 아니 이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공무원 중에 특별하게 이제 뭐 어느 부분에서는 근데 지금 이 속기사 하시는 분들은 아까 물어보니까 뭐 30살 뭐 이래요. 네, 그러니까 뭐 50대나 50대 후반 이런 분들은 5년째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네. 일시적으로 필요해. 근데 이건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도 아니고 네. 계속 필요한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제도는 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우리 또 위원장님도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 네. 부분은 좀 의견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접 고용 네,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이건 세부적인 자료를 네, 추후에 좀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교육 훈련 및 후생복지 증진인데요. 예,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종이컵 사용 또는 플라스틱 이런 일회용 컵, 그러니까 종이컵이든 페트병 형태로 페트로 하는 컵이든 전 세계에서 저번에 58억 개인가 하여튼 대략 들은 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 빈도가 우리가 높잖아요. 네. 커피도 워낙 또 많이 마시고 예, 저희 지금 이건 좀 종이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어떤 환경 문제, 이런 어떤 뭐 지구를 살린다, 뭐 나무 뭐 이런다고 한다고 했을 때 재활용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분도 물론
일시적 어떤 때는 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할 때가 있겠지만 가급적으로 저는 청택 시의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모범적을 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텀블러나 머그잔을 좀 갖고 다닐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사용하고 저희 이제 시의회 저희 사무실에도 컵이 없어요. 가면 다 종이컵이에요. 물론 이제 위생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일회용품은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도 좀 하시고 네. 방법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지차인데 공무원분들 안식월이 있습니까? 안식원이라는 제도는 없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10년 이상 되면 그 장기 재직 휴가를 그 연차에 따라서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여하죠? 10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5일 휴가를 특별 휴가를 주고요. 그래서 다시 또 20년이 되면 10일, 또 30년이 되면 15일 그렇게 차등화해서 지금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하고 연차 휴가하고 합치면 한 달 정도 되나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사용하려면 시스템이 돼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제도적으로는 열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업무가 이제 바쁘다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년은 있나요? 안식년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안식년이 있다는 다른 나라 선진국에는 안식년 사용한다는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나요? 저도 실무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추후에 발전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지자체 단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이제 복무조례로 이제 개정을 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근데 이거 일방적으로 저희 시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뭐 사기 진작이나 또는 능력 또는 그 건강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안식년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1년 동안 얻은 다른 곳에 가서 뭐 여행이 됐든 뭐 공부가 됐든 어떤 뭐 또 휴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더 견문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저도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부담이 되는 게 있지만 장기적 계획으로는 좀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지방공무원법상에 그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같이 검토해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에도 좀 네, 건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우리 또 의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그 출산 육아 휴직 예. 특히 남편이 되는 네. 분들의 네. 이게 이제 일반 사기업이나 네. 민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 공무원 사회에서라도 정확히 좀 지켜지고 이런 게 일상화돼야. 네. 제가 옛날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넥타이 매다가 넥타이 안 맸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넥타이 안 매는 게 대부분 일반화됐잖아요. 예전에는 아마 다 넥타이 매고 오셨을 거예요. 네. 저희도 매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삼성이 뭐 인류 기업이라고 삼성이 하니까 이제 보편화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평택이라는 지역에서도 좀 이게 보편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좀 먼저 선도적으로라도 네. 좀 그림들을 좀 그려갈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주로 민원 상담하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원에 의한 고충이나 네. 뭐 스트레스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상담 치유하는 곳이 있나요? 일단은 보건소 쪽에 그러한 기능이 일부 있고요. 그 이제 주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외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 프로그램 교육을 이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직원들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공무원분들도 어떤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담당 부서가 그 의견들 많이 수렴하시고 여론들 해서 좀 필요한 것들은 단기 중기 계획을 좀 가지시고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건강 증진에서는 뭐 헬스장 이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가 이제 헬스장 외에 그 종합 검진비를 그 경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네. 좀 다양하게 의견들을 수렴하시. 여기 뭐 법인 콘도미, 카라반, 캠핑장, 평택은 특별하게 이런 데가 따로 계약을 맺어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콘도를 한 39자 지금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추첨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평일에 신청하면 충분하고요. 이제 성수기 때 여름 성수기라든가 그런 때는 아무래도 확보되는 그 박수가 적기 때문에 그거는 또 추첨을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평택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추진한다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빨리 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뭐 글로벌 도시는 아까 막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예,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행정구역 체계 구축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제 고덕 같은 경우는 법정동을 고덕면을 존치하고 동을로 2개로 분할하는 방식, 그리고 고덕 동을에서 하나로 하는 이거 설문 지금 여론조사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아직 8월 말까지인가 접수. 네, 저는 이제 이게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하나는 이제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는 여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수렴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뜻이 뭔지를 잘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 전망과 비전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객관적인 걸 가지고 그 전문가들 저는 이해 집단으로 형성돼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대표적인 게 4대강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해 집단이 아닌 상황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이 평택시 발전이나 고덕면, 현재의 고덕면, 고덕 신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융합해서 저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결정이 된다면 충분한 주민 설명회,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어떤 설명, 대책,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사벌하고 용의동은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행정동 개편? 거기는 지금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요. 지금 안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하반기에 그 지명위원회를 이렇게 거쳐서 이제 그 하반기에 그 동명을 확정을 짓고요. 2020년도까지 청사를 그 지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의동 지역만 별도로 용의동으로 분동시키는 걸로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네, 의원님들에게 다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또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불부합 행정구역 인구 영역 결과에 따른 경계 조정. 예를 들어 지금 신평동 굿모닝 병원 있는 곳, 소사동,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대상지 중에 하나죠. 불부합 행정구역은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가 요격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평동 굿모닝 병원에서 네, 소사동 거기 부분에 분구를, 그러니까 소사동 그러니까 비전 이동하고 신평동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용역 중입니까? 여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 안은 거기 평택 시청 가는 지하차도 천안 가는 그 길로 해서 경계를 구분하는 거로 용역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판단했을 때는 지금 굿모닝 병원의 소사동 쪽으로도 길이 나잖아요. SK 그 뷰. 네네. 지금 이거로 봤을 때 신평동은 더 발전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전동은 지금 인구도 늘고 있고 신평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구 용역 결과만을 보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평택시 전반적인 각 우리 시장님 공약도 지역 균형 발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과가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또 다른 차원의 의견 수렴과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랑 그 불부합 행정구역이랑은 별도로 저기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덕 같은 경우도 그 도로들이 다 도로명들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 해야 됩니다. 이제. 고덕이요? 저희는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옛 뭐 율포리든 뭐 거기 좌교리 뭐 이런 다 옛날 우리 옛 지명이고 그 동네 아닙니까? 그게 어찌됐든 신도시 수용은 됐지만 그래서 이건 옛 지명은 LH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전 철저히 관찰해야 된다.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네. 그 옛 지명에 대해서는 꼭 그 도로 그 위치에 네. 좀 부여하는 방식으로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서요. 이 장학관에 보니까 제가 이 조직도를 보니까 이분들은 다 뭐 어떻게 채용한 거죠? 장학관 관리하시는 분들은 장학관 부서가 따로 있던데. 그럼 이 작년에 신설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채에 의해 가지고 그 장학관에 지금 작년 연말에 4명을 뽑았는데요. 그 학사에 그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그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한 그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공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총 그 장학관 부서가 4분이십니까?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장학관 때문에 뽑은 인원은 4명입니다.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재는 거기가 그 장학관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의 지원을 지금 파견해서 같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총 그런. 여섯 분이 계신 거네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6분 인건비가 대략 1년에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은 하는 사람은 이번에 6급으로 진급한 직원이 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7급이 나가 있고요. 공업직 그 시설물 관리 때문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4사람은 그 이제 계약 대략 한 15억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낮게 잡아도 그렇죠? 연봉 한 2, 3천만 원 잡아서 하면 연봉 1년에 1년에 예. 이제 시간 선택제로 가신 분들은 평균 한 3천에서 4천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정규직으로 나가 있는 분들은 뭐 경력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4천만 원 정도, 4천에서 5천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3억 네, 그 정도 보시면 연간. 그러니까 장학관을 위한 인건비로 3억. 운영비는 얼마예요? 운영비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제 식사를 하는 네, 그 네. 위탁금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는 뭐 그 경상직 경비로 해가지고 지금 한 2, 3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그래도 아니 산정하기는 정확하게 어렵습니다. 안 나왔지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집행 예산을. 그럼 장학관에 대한 총 집행 예산 잡은 게 얼마예요? 1년 동안 잡으신 게. 지금 일반 운영비로 잡혀 있는 게 그 2억 5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뭐 직원들 여비라든지 그 그냥 홈페이지 구축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관 식당 위탁료로 2억 9천만 원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총 해가지고 지금 장학관으로 잡혀 있는 거는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한 8억 정도는 대략 들어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유지하려면. 이게 사는데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들었죠?
118억 들었습니다. 118억. 그래서 혜택 보는 우리 학생분이 150명이죠. 네. 이 150명 선발 기준은 뭡니까? 그때 저희가 그 접수를 그 44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150명이 선발됐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성적도 봤고요. 그다음에 가정 형편도 봤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뭐 국가유공자 이런 특별 전형도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 이런 거 좀 추가 자료 주시고요. 그럼 이분들이 들어가면 4년 동안 보장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제도- 1년입니다. 1년마다 네, 1년마다 다시 뽑습니다. 다시 뽑는다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럼 1년마다 이 사람 이사 가기는 어려울 거고 4학년이 졸업하면 결혼이 생기면 그 부분만 보충합니까? 지금 이게 막상 들어가 보면은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아주 극소수지만 다니다 보면은 이제 또 뭐 학교를 뭐 휴직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여러 얘기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비 순번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50명 이후에도 한 100여 명의 예비 순번을 두고요. 예, 100여 명의 결혼이 예비순번이 될 때마다 예. 그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모집은 하지만 모집을 150명은 처음이니까 할 수 있지. 그 다음부터는 모집 인원은 제한될 거 아니에요. 다니고 있는 아닙니다. 사람들을 아닙니다. 전부 새로 다시 뽑습니다. 1년마다. 그 뽑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2학년이 다니고 있는데 2학년 올라가는데 이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 거죠. 또 탈락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네, 성적이 만약에 떨어진다든지 아니, 하면은 그런 예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 네, 네.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예, 기준에 부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 장학사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면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거나 기본 성적 이하로 가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4년 동안 다닌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운영 방침이 1년마다 그럼 1년마다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게 불안한 곳에 그냥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좀 다른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비교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결혼이 생기면 보충하는 건 당연히 맞고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 모집하는 게 맞고 이런 건 맞지만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1년마다 제가 되면 다른 데로 이런 제도는 좀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장학관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보고서는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던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서울에 150명의 학생들,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 서울에 소재한 대학. 그럼 지방에 다니는 학생들은 혜택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장학관을 또 그렇다고 특정한 어떤 한 지역에 설립하기도 어렵죠. 이 부분에서 보완을 하신다고 그때 우리 전 공재강 시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지방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적용했나요? 할 예정입니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애양장학금으로 한 연 한 5억 정도 해서 한 200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학관에 입소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 애학장학생들을 뽑아보니까 70% 이상이 지방대학생들이 많이 그 애학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게 없네. 그러니까 이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적 사고 방식을 깨라.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미국 하버드대나 미국의 있죠 아이비리그라고 그래서 손에 꼽는 대학. 서울대학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럼 그런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우리 평택 출신이 가면 뭐 해주죠?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하자는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또는 지방에 가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일반적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에 가는 학생들이 생활이 공공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지. 실력이 아니라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관이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장학관을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시는 어떠냐?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방 학생들의 장학금을 특별하게 이 예산의 일정 비율로 학생의 비율을 좀 파악해서 평택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예를 들어 1000명이면 서울에는 몇 명이 가고 지방에 몇 명이 가고 그럼 적절한 예산 비분 속에서 물론 같이 편중을 둘 수는 있어요. 왜? 서울이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주거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이런 부분은 맞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시가 해야 된다. 이건 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본인들이. 그러나 시는 그런 균형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제주도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분들이 요새 와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육지로 서울로 공부 보내면 제주도로 돌아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다 서울 살지.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이제 서울의 대학생들이 공부 잘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서울에 워낙 방위를 얻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중치 부분에서는 이해하니까 네. 동일하게 분배하려는 게 아니라 지방에 다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생 부모를 둔 부모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배하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정책을 폈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추진제약 교육경비 보조금 대학 입시 설명 영어 교육센터 이 성과 문제점 이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이제 실현되는 부분의 점차적인 거기에 대한 평택시가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는 하고 있나요? 무상교복은 지난번에 의원님도 계셨었지만 무상교육 시민연대에서 지금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앞으로 무상교육이 빠른 시일 내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는요? 고교 평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 평준화 시민연대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팽성에 중학교에 따른 여러 가지 팽성읍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거 이게 수십 년 된 문제인데 문제라면요. 그래서 이 팽성에 있는 이 중학교를 특성화를 통해서 좀 강화시키고 거기 지금 팽성에 원래 중학교 지을 부지도 있죠. 부지 있는 거 아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팽성- 보겠습니다. 네. 팽성에 거기 지금 가면 풀 잔뜩 있는 그 넓은 땅이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부지인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로 초등학교 졸업생이 됐을 땐 초등학교 졸업생이 그걸 지어야 될 인원수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다 전학을 가버리니까 특정 중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수십 년 된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민들이 거기 팽성에 있는 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빈 학교 용지에다가 공립 중학교를 건설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꼭 이 문제는 좀 풀어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요 다른 분하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예, 강정구 위원님. 네, 좀 미안합니다. 그 질의 과정을 듣다 보니까 저도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안중에 송담지구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그 송담지구 안에 그 힐스테이하고 GMI 아파트 지금 입주자들이 이제 있는데 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파생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송담지구가 지구 단위로 형성이 돼서 개발을 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가구 정도 아마 입주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재 한 2,300가구 정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지금 못 져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많이 파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시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의 문제인 거는 확실합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어떻게 됐든 인가가 나와야만 되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송담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3천 가구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파생되게 하나. 지금 학교가 대부분 지어지려면 4천 가구에서 한 6천 가구 이상은 돼야 되죠.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송담지구 내에만 놓고 보면 아무리 차도 초등학교는 법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물론 빨리 지면 좋아요, 그렇죠? 지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문제는 이제 학군 조정을 해가지고서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군 조정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주위에 있는 뭐 신창 아파트나 이런 쪽을 편입을 했을 때 그 송담지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질 수 있는 어떤 구조는 되지만, 문제는 그 신창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본래 편입됐던 초등학교, 안중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없는 데다가 또 뺏기니까 네. 서로가 또 이해 충돌이 지금 파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질 수 없는 구조다. 질 수 없는 구조인 상황에서 지금 학생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현아중학교, 안일중학교, 현아초등학교, 안일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데 학생들이 거리가 상당히 지금 멀어요. 네. 큰 길을 건너서 또 걸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파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빨리 제 생각에는 뭔가를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서 질 수 있는 구조로 가든지,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뭐 지금 정장선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다는, 뭐 공약으로 약속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내가 직접 정장선 시장님한테 들은 건 아니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주민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있는 인구수나 어떤 그런 구조상으로 보면은 지금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구조인데, 그만큼 뭐 만약에 약속을 하셨다면, 그런 뭐 가정하에서 놓고 본다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시려고 아마 그랬던 거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 학교를 못 짓더라도 설사 당분간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운영을 한다든가, 학생들이 좀 걱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태워다 줘야 되고, 또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면 태워야 되고, 또 이런 되게 복잡한 현상이 나와서 지금 그 두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지금 대단히 지금 민원이 많이 파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이랑 어떤 학군 조정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좌우지간. 이건 뭐 나도 말이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쪽 안중초등학교에서 반발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서로가 어떤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어떤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든지, 그게 안 된다면 학생들이 피해 볼 수 없게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규정으로는 지금 초등학교 설립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는 것은 그 학교 시설뿐만이 아니라 학교 시설 내에 그 지역 공동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학교 시설을 복합화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은 그냥 규정보다 좀 완화해서 학교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 쓸 수 있는 시설을 그 학교 내에, 그 화성시에 보면 이음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와 또 그 주민들이 또 이렇게 뭐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송담지구 내 초등학교를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바로 이제 그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하여튼 더 빠른 시일 내에 초등학교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불편한 점들 같은 경우 학생들의 그런 대책에 대한 거는 없나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 뭐 안중초등학교 쪽에 뭐 스쿨버스라든지 뭐 이렇게 서틀버스 같은 거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일단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거부터 빨리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거 뭐 관계에서 셔틀버스로 예. 빨리 운영을 하든지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상으로 지금 그 학교를 짓기가 좀 힘든 부분들은 사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협상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선적인 것부터 일단 해서 단계적으로 빨리 좀 해 주시기를 좀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다들 아까 하셨어요. 예, 유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거버넌스, 평택형 거버넌스 아주 중요한 시대죠. 근데 이제 전에 우리 이제 전임 시장님 때 그 시민 이름이 정식 명칭이 뭐죠? 시민 토론회, 200인 원탁. 200인 원탁 토론. 네, 원탁 토론회. 여기는 그게 원탁 토론회라는 건 없네요. 원탁 토론회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까? 그 시민 토론,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보고인데요. 제가 시민 토론회 안에 이제 경청 토론회하고 원탁 토론회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장님 방침도 대규모의 행사는 이제 지향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원탁 토론회라든지 경청 토론회를 소규모 시민 토론회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대규모의 많은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토론회 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 그거는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과의 간담회도 있잖아요. 그것도 총무 여기 주관 부서입니까? 시민과의 대화, 네. 네. 그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정도 보통 해서. 1년에 2번씩 했습니까? 네. 그럼 저 4년 동안 8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권역별로 이렇게 북부, 서부, 남부로 했고요. 한 번은 읍면도 찾아가면서 했고 이렇게. 제도 이제 그 몇 번 가봤는데요. 1시간 반 시장님 말씀이에요. 주민 한 30분 해요. 시민과의 대화인지 시장님 훈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쭉 뭐 국장님들, 과장님들 쫙 양쪽에 도열해서 앉아 있는 모습 보면 70년대, 80년대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오신 그 우리 계장님이 꼭 필요해서 하시지 않으면 적절한 인원만 오시면 된다. 이게 저희가 뭐 심도 깊은 아마 질문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이고 어떤 유관 미리 사전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문의할 테니까 담당 팀장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면 그 팀장님 정도 오시면 되지. 다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시민과의 대화는 더한 거죠. 제가 가서 보면 뭐 몇십 명의 그 공무원들이 흔히 속된 말로 뭐 잡는다고 하잖아요. 시민들 되게 우습게 보는 거죠. 시민들 좋아할 것 같죠. 제가 뒤에서 들은 얘기들 보면 별로 반응 안 좋아요. 좋으신 분들은 뭐냐면 옛날 시대에 그런 것들에 소외받았던 어르신들이나 일부 뭐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들 소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분들 자주 만나거나 한 자리에 이래서 좋아하시긴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옛날 장군들 오면 뭐 그냥 죄다 저 결집해서 저 도열해서 사병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여주기식. 이런 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지금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환을 하신다고 이미 하신 부분이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시민정책위원회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거버넌스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어제 저기 기획조정실에서는 평택 뭐 발전위원회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는 그런 거는 특별히 없고요. 별도로 우리가 시민 아이디어 실현 대회라든지 이런 어떤 저희가 어떤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권에 대한 좀 중요성들을 좀 많이 우리 도시가 인권 보호 도시가 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 기업, 뭐 공공기관이 해서 인권 의식들을 좀 많이 함양시켜야 된다. 이건 다양한 부분의 인권을 얘기하는 거지 꼭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뭐 인권 함양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다문화 사회 속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또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인권 의식들 이런 부분에 좀 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운동 단체들 새마을 바르게 뭐 자유촌연맹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내역들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7월 말까지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간부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간부분들도 물론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간부들 뭐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근데 기본 방향은 저라면 이 회원들 다수의 회원들에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새마을에도 새마을 전체 회원분들한테 대한 지원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어떤 단체의 간부급들 이런 건 오해를 할 확률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취지가 어떻든 간에 그런 오해가 좀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인데요. 이 자원봉사 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센터장이 한 분이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팀이 두 팀이 있어가지고 총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시간 기간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채용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시간 선택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거는 채용을 할 때 주 35시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사용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를 해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그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다 공무원이세요? 정식? 신분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아, 공무원 신분이세요? 네. 이번 전환되신 분들이에요? 아니 전환이 아니고 별도로 뽑은 자원입니다. 근데 여기 왜 다 이분들만,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만 왜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끔, 낙금 뭐 이게 뭐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 뭐 6급, 8급, 7급 그런 개념이 있듯이 시간 선택제도 이제 가끔, 낙급 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의 성질에 따라서. 근데 왜 자원봉사 센터 팀에 다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냐고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그거는 물론 뭐 채용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경력이 요구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을 안 하고 그런 경력을 인정을 해서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 이거 자치교육과 소속 아니에요? 센터 팀은? 채용이 이제 저희 이제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이제 다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재단도 가급, 낙급, 다급 이렇게 돼 있죠. 아 국제교류재단은 이제 저희 직속 기관은 아니고 예, 예, 산하 출연 예. 기관이기 때문에 거긴 내부 규정에 의해서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과정이 좀 다른가요? 채용 과정은 동일해요?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임원 하신 분들인 거예요? 아 그럼 공채를 통해서 다 합니다. 공무원도 공채 방식은 다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개 경쟁이냐 아니면 경력 채용이냐 그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경력 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력 채용입니다. 전문 직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어떤 분 자세한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회계과 현재 평택시 시금고는 어디죠? 평택농협이에요? 네. 평택농협? 네.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평택 농양에 저희 농협중앙회 평택시청 출장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평택시청 출장소.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죠? 평택농협이 네,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발하죠? 선정하죠? 그거는 세정과에서 공고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니까. 이거 뭐냐면 농협중앙회가 하는 것 자체가 뭐 문제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의 뭐 새마을이든 신협이든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전 부분적으로는 좀 참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해볼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저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검토를 하지만 전 지역에 있는 이런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정도 또는 지역의 단위 농협이 일부 어떤데 제가 뭐 지역에 보니까 2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 비율을 정해서 뭐 주는 어디 약간 보조적 근무는 어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전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한 번도 바뀐 적 없죠? 바뀐 적이 없고요. 그 사항은 세정과에서 네.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다음에 이 평택시에 있는 이런 그 우리 이 고기도 그렇고 여기 장애인이나 또 본청에도 장애인 단체가 이 커피숍이나 좀 이런 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관여하시는 거죠? 그거는 노인 장애인과에서 관여합니다. 농인 장애인과에서 선정합니까? 네. 청사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그건 회계과에서 하죠. 근데 청사에 그런 부분에 용역 주는 건 노인 장애인과가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장소는 제공을 하고 실제 운영 지원은 노인 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운영은 장애인과가 위탁을 주거나 이러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장소는 회계과에서 제공하는 거죠. 아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 네, 장소는 네. 저희 회계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이런 어떤 어르신들이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자활의 어떤 자리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제공해 준다는 건 되게 바람직한 거죠. 그 선정이 그 단체에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지금 농협중앙회 옆에 거기도 어르신들이 쓰는 커피숍이 있던데 가보셨나요? 네, 네,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장애인과 노인 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죠. 네. 지금 평택시 여기에 보면 지역 관내 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이 도서나 책이라든가 문구 사무용품 같은 거 그리고 제반 이런 소모품 경비 컵 뭐 물 이런 것들 지역에 있는 업체에 쓴 이 자료 좀 정확히 데이터해서 좀 제공해 주시고요. 회계과가 직접 지출하지 않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 평택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구매한다는 이건 원칙이 돼야 돼. 원칙. 그냥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야 평택시 공무원이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고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밥 먹을 때 예를 들어 오산 가서 밥 먹고 오면 안 되잖아요. 물품에서 그냥 생색내기 위에서 이렇게 해서니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평택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평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 진짜 어디 여기저기 가보면 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장사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시가 그 계획서도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차원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해보려고 하고 어느 정도 해보려고 하는지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시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우리 25인승 회계과에서 차 빌려서 점심 먹고 왔는데요. 그럼 지금 차량 25인승 차량은 본청에 하나, 송출에 하나 이렇게 2대입니까? 지금 저희 승합차가 23대가 있습니다. 총 몇 대요? 평택시 전체가 승합차가 23대 있습니다. 네네. 근데 25인승 차량은 2대가 있나요? 이거 잠깐만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특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트럭으로 해서 쭉 청소하는 차 있잖아요. 자동으로 해서 청소하는 차량. 네네. 네. 살수차. 그것의 저는 수요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적절한 적소에 배치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그 차량 구입에. 저희가 살수차 같은 경우는 특수차인데 네. 그런 특수차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이상 한 대 사는데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살수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더위에 뭐 이런 거뭐 미세먼지 살수차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좀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하나 남았어. 예. 하나 남았으면 하고서 휴회하고. 아니, 하나 남았는데 좀 길어. 예. 예, 마지막 하나 더 하고요. 휴회하시고 직원들 또 업무 복귀하실 분들은 복귀하셔야 되니까. 예. 청부급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층에는 주민자치 저기 쓰고 있던데 혹시 아시나요? 청북 읍사무소요. 청북 신도시의 도서관.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거기도 LH가 청북 신도시 조성한 거잖아요. 거기에 그 당시 왜 우리는 어떤 것을 그 LH로부터 받는 지금 배달이자 수지 같은 에 있는 도서관은 LH하고 여러 가지 논란과 논의 속에서 지금 일정하게 LH에 져주는 거죠.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북 신도시 때는 어떤 것들을 받아냈는지가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안중 출장소 현 출장소 부재 건물 150억이고 행정타운은 1000억이잖아요. 보고하신 17페이지 네네. 우리 여기 지역구도 계신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을 짓는 내용이 달라서 액수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건물이 2,000평이고 하나는 12,100평이지 않습니까? 네, 행정타운은 거기 이제 1,000억에 대한 거는 시청 건물과 의회 건물 합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덕에 들어갈 행정타운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가 지금 현재 한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0 원래 목표는 몇 년도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도는 어느 거로 보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2020년도 잡았는데 네네. 현재 우리 평택시 여건상 네네. 지금 고덕 신도시 네, 뭐 네. 의원님들도 네. 잘 아시다시피 네, 네. 사업이 늦었죠. 어느 정도 예. 이게 도시가 형성이 된 다음에 저희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예, 예,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그게 1차가 네. 일단은 1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네. 완전히 그냥 준공이 나서 아파트 입주가 되면은 네. 그때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대략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앞으로 한 5년 뭐 그 정도에는 뭐 상의 좀 구체적인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빠르면 2023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빨라야? 네, 빨라요. 정상적인 게 한 25년 정도에서 예. 26년. 그 예, 이유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늦어진다고 저희가 뭐라고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은 좀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게 아니라 그 허황한 벌판에 행정타운만 딱 들어서 갖고 주민들은 버스 노선도 잘 없고 해서 버스 타고는 못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타운 빨리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 이렇게 불가피하게 늦어진 건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다. 그러니까 2025년 정도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늦으면 뭐 2025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의회가 이런 청사 문제도 좀 현실적인 대안도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년이니까 2년 남았으니까 짓지 말고 가만히 있어. 20년 되니까 또 못 져.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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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잠깐만 질의 잠깐 간단한 겁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그 자치교육건데요. 그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이게 저희들 제가 이제 시의원 되기 전에도 보면 제가 평택시 애양회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평택시 애양장학재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애양회 소속의 장학재단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그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서류로 좀 한 번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지금 그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는 231명 그 명단은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 해당 부서에 그 저도 저거 한 분만 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그 우리 여기 속기사분들 그 어떻게 5년이나 근무했는데 그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는 어떤 청년 실업이나 어떤 고용 안정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네. 검토해서 뭐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검토해서 네. 있으면 자료 좀 저에게 어떻게 뭐 계획이 가능한지 그 사항은 이제 예, 별도로 좀 별도로, 예.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예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수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